님들, 오늘 아침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숫자 확인해 봤어? 단 한 달 만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무려 65%나 폭등했어. 이건 단순히 차트 숫자가 몇 개 바뀐 수준이 아니야.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이후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이라는 거야. 시장 구석에 있는 비주류 제품만 오른 게 아니야. 128GB 제품이 5달러대에서 순식간에 9달러를 돌파했고 64GB랑 32GB 라인업 모두가 50% 이상 동시에 위로 튀어올랐어.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재고가 안 빠져서 골머리를 썩으며 감산까지 했던 그 천덕꾸러기 낸드 플래시가 말이야. 이건 단순히 물건이 조금 부족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야. 우리 실물 경제와 AI 산업의 뿌리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잔인한 증거인 셈이지. 많은 형들이 여전히 엔비디아의 화려한 주가랑 HBM의 성공 신화에만 취해 있을 때 진짜 돈냄새 맡는 전 세계 큰손들은 이미 조용히 길목을 바꾸고 있었어. 님들의 소중한 자산이 시대 뒤안길로 사라지게 두지 않으려면 지금 이 현상의 본질을 아주 차갑게 꿰뚫어 봐야 해.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AI 혁명은 지금 아주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거든.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슈퍼급 GPU가 있어도 그 엔진에 기름을 넣어줄 주유구가 빨대 구멍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엔진은 비명을 지르며 뜨겁게 달궈지는데 차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현상. 이걸 전문가들은 메모리 월이라고 불러. 우리는 이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HBM이라는 초고속 책상을 GPU 바로 옆에 딱 붙여줬지. 하지만 이제 그 귀한 책상마저 좁아터지기 시작했다는 게 진짜 위기의 핵심이야. AI가 단순히 짧은 문장이나 만들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수만 권의 책을 동시에 읽고 스스로 고화질 영상을 만들며 인간처럼 행동해야 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해. 왜 그 비싸고 성능 좋은 HBM이 버티고 있는데도 시장은 다시 낸드 플래시라는 낡은 저장고에 열광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세계적인 반도체 거물들은 이 낡은 저장고를 HBF라는 이름의 거대 도서관으로 개조하는데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는 걸까? 그 답을 모르면 님들은 또다시 남들 다 먹고 남은 찌꺼기 차트만 보며 한숨 쉬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좁아터진 책상을 대신할 거대한 도서관 HBF가 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의 문을 제대로 한번 열어볼까? 아까 내가 HBM을 초고속 책상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책상이 GPU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속도는 정말 기가 막히게 빨라. 근데 문제는 이 책상이 좁아도 너무 좁다는 거야. AI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늘어나고 있는데 이 좁은 책상 위에 그 방대한 자료를 다 올려둘 수 있을까? 책상을 무한정 넓히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HBM은 공정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가격이 정말 상상할 초월하거든. 지금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사느라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메모리 값까지 감당하려니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이 된 거야. 여기서 바로 오늘의 진짜 주인공 HBF라는 녀석이 등판해. HBF는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거야. 낸드 플래시가 원래 뭐야? 우리가 흔히 쓰는 USB나 SSD에 들어가는 그 녀석이야. 속도는 좀 느려도 용량 하나는 끝내주게 크고 가격도 착하잖아. 이 가성비 좋은 낸드를 HBM의 기술력으로 개조해서 속도까지 끌어올린 게 바로 HBF라는 거지. 아까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 HBM이 비싸고 좁은 책상이라면 HBF는 책상 바로 뒤에 배치한 초광속 거대 도서관이라고 보면 돼. 이게 왜 대단하냐면 AI가 이제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이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하거든. 1초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게 텍스트 수만 자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거 다들 알 거야. 데이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HBM 책상만 붙잡고 있다간 AI 머리가 터져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이 거대한 데이터 쓰나미를 다 받아내면서도 속도까지 챙길 수 있는 HBF가 AI 산업의 운명을 쥔 핵심 열쇠가 된 거야. 속도는 HBM이 챙길 테니 엄청난 용량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지.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이 거대 도서관을 누가 먼저 짓느냐를 두고 지금 반도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어. 하이닉스가 HBM으로 앞서 나갈 때 구석에서 칼 갈던 형님들이 드디어 반격의 카브를 꺼냈거든. 심지어 이건 삼성전자한테도 다시 없을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거물들이 이 HBF라는 도서관을 차지하려고 어떤 미친 동맹을 맺고 있는지 그 피 튀기는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볼까?
요즘 에이전틱 AI라는 말 자주 들어봤어? 기존의 AI가 우리가 시키는 질문에 답만 하던 수동적인 비서였다면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진짜 인공지능을 말해. 예를 들어, 나 다음 주에 부산 갈 건데 계획 좀 짜줘 라고 하면 얘가 혼자 항공권 검색하고 호텔 비교해서 예약까지 싹 맞춰버리는 식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어. AI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려면 방금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떤 데이터를 찾았는지 전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KV 캐시라고 불러. 사람으로 치면 단기 기억력 같은 건데 에이전틱 AI는 이 기억해야 할 양이 기존보다 5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 늘어나. 문제는 여기서 터져. 이 엄청난 양의 기억 데이터를 아까 말한 그 비싸고 좁은 HBM 책상에 다 올려둘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저 멀리 떨어진 느린 창고, 기존 SSD에서 매번 꺼내오자니 속도가 안 나와서 AI가 버벅거리게 돼. 바로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형님이 무릎을 탁 치며 새로운 판이 등장해. 황 형님은 최근 베라 루빈이라는 차세대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계층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짰어. GPU 바로 밑에 HBM을 두고 그 아래에 원래는 없던 G3.5라는 새로운 층을 하나 끼워 넣었지. 이게 바로 초맥락 메모리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HBF의 자리야. 속도는 HBM만큼 빠르면서 용량은 기존 저장 장치처럼 거대한, 말 그대로 AI 전용 초광속 기억 창구를 만든 거야. 젠슨 광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미래의 AI는 단순히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맥락을 빛의 속도로 기억하느냐가 승부처라는 걸 말이야. 결국 엔비디아가 설계한 이 거대한 AI 제국에서 HBF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제가 됐어. 님들, 이건 단순한 부품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야. AI 산업의 심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지. 이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향후 10년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될 거라는 사실은 이제 명확해졌어.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확인해 봐야지. 이 거대한 기억 창구를 짓기 위해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거물들이 어떤 미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 내부 기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 이제 본격적으로 피 튀기는 전쟁터 이야기를 해볼게. 이 HBF라는 노다지를 발견한 반도체 거인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 아니지. 이미 물밑에서는 서로의 목을 노리는 미친 동맹과 반격이 시작됐어.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건 역시나 SK 하이닉스야. 하이닉스는 최근 HBF 알파 칩을 전격 공개하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했어. 님들도 알다시피 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먹으면서 칩 쌓는 기술 TSV만큼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거든. 이 기술력을 그대로 낸드에 적용해서 2027년까지 양산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던져버렸지.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 HBM 때 하이닉스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던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이번엔 아예 반 하이닉스 연합군을 꾸렸거든.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미국의 샌디스크야. 샌디스크는 원래 WD, 웨스턴 디지털 안에 있다가 분사했는데 이제는 아예 회사 사활을 HBF에 걸었어. 샌디스크 CEO가 직접 나와서 우리가 하반기에 샘플 내놓고 2026년에 시장 장악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야. 여기에 일본의 키옥시아까지 가세해서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길목을 꽉 막고 있어. 얘네들 입장에서는 HBF마저 하이닉스한테 뺏기면 정말 끝장이라는 절박함이 있거든. 그럼 우리 삼성전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삼성은 아직 공식적인 가드를 폐 아래 숨기고 있어. 하지만 낸드 플래시 세계 1위가 삼성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돼. 삼성은 지금 HBF뿐만 아니라 CXL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차세대 메모리 기술까지 엮어서 판 전체를 뒤집으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 HBM에서 1등을 놓쳤던 그 굴욕을 잊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낸드 적층 기술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한 번에 시장을 평정하겠다는 전략이지. 님들, 삼성이 조용하다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역전 홈런을 날릴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결국 지금 상황을 요약하면 이래. 하이닉스가 기술력으로 앞서가려 하고 미국과 일본의 연합군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며 삼성전자가 거대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지.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동맹 대 동맹의 자원전쟁이야. 과연 이 거대한 도서관의 열쇠를
누가 가장 먼저 거머쥐게 될까? 그리고 그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디에 줄을 서야 돈벼락을 맞을 수 있을까?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야. 이 전쟁의 결과로 10배거, 즉 10배 수익이 터질 진짜 수혜주들이 어디인지 그 지도를 하나씩 그려볼까?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이 주인공인 건 알겠지만 사실 주가 수익률로 따지면 그 밑에서 장비나 소재를 대는 소부장 기업들이 진짜 노다지인 경우가 많거든. HBM 때 한미반도체가 10배 넘게 오르는 거 보면서 배 아팠던 형들 많지? HBF 시대에도 제2의 한미반도체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15년차 분석가의 눈으로 밸류체인 싹 훑어줄 테니까 잘 받아 적어. 가장 먼저 째려봐야 할 곳은 칩을 제어하는 두뇌, 바로 컨트롤러 기업들이야. HBF는 낸드를 엄청나게 쌓아 올린 거라 이걸 관리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거든. 국내에서는 파두라는 기업이 이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이야. 얘네는 이미 7세대 컨트롤러까지 개발하면서 대형 고객사들 수주를 따내고 있거든. HBF라는 거대한 도서관이나 사서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듯이 파두 같은 컨트롤러 기업이 없으면 HBF는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일 뿐이야. 그 다음은 역시나 장비 쪽이야. HBF도 결국 HBM처럼 수직으로 칩을 쌓는 기술이 핵심이거든. 여기서 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한미반도체야. 칩을 층층이 붙여주는 TC 본더 장비는 HBF 공정에서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 여기에 칩 사이에 구멍을 뚫는 TSV 기술과 관련된 PSK 홀딩스나 세정 장비를 공급하는 제우스 같은 기업들도 무조건 워치리스트에 넣어둬야 해. 남들 다 아는 종목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HBF 검사 장비의 표준화를 노리고 있는 네오셈이나 엑시콘 같은 기업들도 아주 매력적인 후보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소재야. 칩을 더 높게, 더 촘촘하게 쌓을수록 열을 식히고 찌꺼기를 닦아내는 소재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 시가액과 세정액의 강자 솔브레인, 그리고 적층 과정에서 생기는 결함을 치유하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HPSP 같은 종목들은 HBF의 숨은 진주라고 할 수 있어. 님들, 이 종목들 지금 당장 사라는 소리가 아니야. HBF라는 거대한 흐름이 올 때 어떤 녀석이 가장 먼저 반응할지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두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가슴이 좀 웅장해지지 않아?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리스크를 모르면 독이 될 수 있어. HBF가 장밋빛 미래인 건 맞지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들이 몇 개 있거든. 이걸 모르면 10배 수익은커녕 고점에 물려서 피눈물 흘릴 수도 있어. 과연 우리가 HBF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그 위험한 진실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당장이라도 풀매수 버튼 누르고 싶지? 하지만 15년차 분석가로서 내가 형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볼 때는 차갑게 머리를 식혀야 해. HBF가 분명 혁명적인 기술인 건 맞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 3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이거 모르면 텐베거 꿈꾸다가 계좌에 파란불 켜지는 거 순식간이야. 첫 번째 함정은 바로 표준 전쟁이야. 지금 하이닉스랑 샌디디스크는 칩을 직접 뚫어서 연결하는 TSV 방식을 밀고 있는데 일본의 키옥시아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연결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님들,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나 블루레이 때처럼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표준 싸움에서 밀리면 그냥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거야. 만약 엔비디아가 우리는 A 방식 아니면 안 써 라고 선언해버리면 다른 방식에 투자한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깡통 차는 거야. 두 번째는 양산 타임라인의 함정이야. 하이닉스가 2027년 양산이라고 했지? 근데 반도체 세계에서 양산 일정 밀리는 건 일상다반사야. HBM 때도 샘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수익으로 연결됐어? 아니야. 수율 잡고 실제 매출 찍히기까지 지루한 시간이 필요했지. 지금 당장 떡상할 것처럼 분위기 잡는 종목들의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실제 돈 벌 때까지 수년간 강제 존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테마주 과열을 조심해야 해. 지금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HBF 관련주라고 떠도는 애들 중에 사실은 낸드 플래시랑 쥐뿔도 상관없는 애들이 섞여 있어. 이름만 비슷하거나 예전에 낸드 관련 부품 하나 납품했다고 해서 나도 HBF 수혜주다라고 우기는 애들 말이야. 이런 가짜 수혜주에 속아서 형들의 소중한 피 같은 돈을 날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밸류 체인을 그렇게 꼼꼼하게 짚어준 거야. 자, 이제 공포는 여기까지 줄게. 리스크를 안다는 건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뜻이야. 이 모든 파도를 넘어서는 사람만이 결국 10년 만에 오는 이 거대한 부의 기회를 낚아챌 수 있어. 님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결국 핵심은 하나야. AI가 단순히 똑똑해지는 걸 넘어 행동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 거대한 기억력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HBF라는 거야. HBM이 속도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면 이제는 HBF가 압도적인 용량으로 판을 바꿀 차례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향후 10년 반도체 패권을 결정지을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 당장 내일 아침에 전재산 몰빵할까? 아니지. 내가 늘 말하잖아. 투자는 선점이 중요하지만 확인도 필수라고. 지금 당장은 형들의 워치리스트에 아까 짚어준 밸류체인 기업들을 딱 넣어두고 뉴스에 HBF 샘플 공급이나 양산 스케줄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봐. 남들이 HBF가 뭐야 라고 할 때 이미 그 기술의 가치와 수혜주를 꿰뚫고 있는 형들은 실제 시장이 폭발할 때 남들보다 3걸음은 앞서서 출발하게 될 거야. 머니웨이브가 형들을 위해 끝까지 이 흐름 추적해줄게. 형들은 그저 이 파도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돼. 님들의 소중한 자산 아무 근거 없는 선동에 맡기지 말고 이렇게 확실한 기술적 근거와 시장의 흐름 위에 태우라는 거야. 오늘 HBF 분석이 형들의 투자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됐길 바라.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형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HBF 수혜주는 어디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줘. 자, 2026년 마지막 부의 사다리는 이미 놓였어. 누가 먼저 올라타느냐는 이제 형들의 선택에 달린 거야. 오늘도 고생 많았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제대로 부자 되자. 다음에도 돈 냄새 진동하는 정보로 돌아올게.